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장애인 직업시설을 반대하는 피켓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암초등학교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저희 학생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지적 장애인 친구가 있었는데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라 그 친구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언제나 나 또는 자신의 가족, 친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분리와 격리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통합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상은 성일중학교 주변에 붙여졌다고 하는 한 고등학생의 호소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른보다 나은 학생의 글을 보면서 많은 위안을 받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커리어월드 사안을 중심으로 여전히 미흡한 장애인 인식, 실태 및 현주소에 대해서 장애 아이를 둔 학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인터뷰 사랑방송님으로 함께 가는 마포 장애인 학부모회 장연아 대표님과 그리고 조경미 정책국장님을 이곳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짧게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서울 지부 마포 지회이고요. 함께 가는 마포 장애인 부모의 회장을 맡고 있는 장연아입니다. 네, 그럼 전국 조직인데 서울 지부가 있고 마포 지회가 있습니다. 있고 지회장님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경미 정책국장님. 안녕하세요. 함께 가는 마포장애인 부모의 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조경미입니다. 저는 10살 남자아이를 장애아이를 두고 있는데요. 네. 지금 통합 학교에서 네. 지금 2학년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서울 커리어월드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먼저 필요해 보이는데 회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 정책은 꼭 정책을 제안해야지만 만들어지는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도 아이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됐고, 정말 요즘에 영유아부터 키자니아라는 직업 탐색 체험 프로그램이 정말 인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중학교만 들어가면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1학기 때부터
시험도 많이 안 보고요. 네. 직업 탐색과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진로 코치단, 학부모단이 있고요. 네. 지역과 연계해서 기업들과 연계해서 정말 현장 중심의 직업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이 예. 아니라요. 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그런 곳이 할 곳이 없는 거죠. 어떻게 장애 보면 아이들은 네. 전혀 지금 사각지대네요. 네. 사실상. 강화도에 보니까 네. 우리 마을이라는 곳에는 그 고양시 쪽에는 그 친구들이 들어가서 직업 체험을 하고 있는 전환교육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서울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러던 중에 들렸던 소식이어서 정말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아니 커리어 월드라는 말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좀 생소할 네. 거예요. 우리말로 굳이 얘기하면 발달 장애 학생 직업 능력 개발 센터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지금 성일중학교 내에 비어 있는 그 뭐 제가 들으니까 4층짜리 그 건물을 별관 공간이죠. 그곳에다가 서울 커리어월드가 들어설 거라고 그러던데 장애 학생들을 위한 그 직업 체험 공간으로 들었는데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국장님께서. 그것은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굉장히 성장이 더뎌요. 네. 그 뇌병변 아이들도 있고 뇌병변 아이들도 발달 네. 장애예요. 왜냐면 인지적인 수준들이 다 지적 장애를 동반한 복합적인 그런 장애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아이들이 비장애 아이들처럼 똑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네. 이미 교육감님이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공약을 걸으셨고, 그래서 그거를 작년엔가 네. 이게 통과돼서 네.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 아이들에게는 계속적인 교육이 비장애 애들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학교라는 끊임없는 교육과 보호와 돌봄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기관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서울 최초,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의 장애 학생과 그리고 발달 장애 청년을 위한 직업 체험 훈련 프로그램인 셈이네요. 그죠? 그쵸. 그게 이제 들어서려고 했는데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 하반기에 문을 열 계획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이 서울 커리어월드가 지금 찬반 의견이 좀 분분해졌고요. 나뉘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들으니까 뭐 그래서 아직도 장애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아직 우리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게 지역 반대하는 그 추진위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게 정말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가, 네. 그 학교 학부모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가가 좀 궁금합니다. 대표성부터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아직도 우리 네. 시민 의식이 아직도 이 정도인가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 천막 농성을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먼저 그쪽에서 시작을 하셨고 저희는 저희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정말 지역 주민이 우유 박스도 가져오셔가지고 힘내라고 다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지금 직업센터 반대하는 지금 설립 반대 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또 그건 이제 지역 주민들 위주인데 뭐 일부는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지금 네. 회장님 말씀하셨고 반대로 우리 장애인 어머니들 학생을 둔 어머니들은 공동 대책위를 지금 구성하신 셈이네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희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네. 지역의 장애인 활동가분들, 네. 권리 옹호 단체들이 같이 이렇게 결합을 네. 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 반대하는 측에서 지금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왜 집회를 하게 되면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충돌한 부분도 있었고요. 네. 지금 저희 입장에서 준비하는 것은 집회 현장 중에 이제 발달장애 친구를 동반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의사소통이나 그런 과정에서
과잉 행동, 도전적 행동이라고 네. 하거든요. 요즘에는 예. 예전에는 문제 행동이라고 했는데 아, 그 문제 행동이라고 하면 그 자신 당사자에게 장애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잉 행동, 도전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네. 그걸 가지고 어떤 커뮤니티에서 그거를 공론화하고 네. 발달 장애를 위험한 존재, 그런 존재로 막 부각시켜서 이건 한 개인의 좀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한 장애 그 개인에 대한 네. 프라이버시와 인권에 대한 부분이어서 지금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애인 시설 들어설 때마다 여기 지금 뭐 서울 커리어월드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아마 순조롭게 장애인 시설이 들어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서울시교육청 입장 들어보니까 편의 증증법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 일부가 반대위원회를 만들어서 반대하더니 지금 어떤 이유를 들었냐면 설립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자율성을 침해했다. 이런 이유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네요. 그랬더니 서울시교육청은 또 거기에 당연히 응소할 방침이다. 이랬는데 지금 그래서 약간 법적 공방으로까지 치닫고 있는데 그 서로 합의점이라고 할까? 좀 절충점 이런 찾아가려는 노력은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네. 저는 굉장히 제가 뭐 법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특수교육법도 있고 교육법에서도 이미 저희 아이들은 똑같이 학생이고 똑같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근데 저희 아이들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자체가 이미 법에 위반되는 저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평등권인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 비장애인을 위한 직업 어떤 프로그램은 많은데 네. 정작 장애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처음으로 지금 만들자고 하는데 좀 지역 주민들 위주로 지금 반대를 하니까 평등권 위반이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학습권 위반이기도 되겠고요. 그죠? 그렇죠. 교육법 위반이라고 네. 볼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이제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편의 증증법에 따라서 편의 증진법 이거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그게 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자율성 침해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그 설립을 반대하는 분들은 크게 세 가지 지금 이야기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위험한 그 통학로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그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중학교 건물인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에 뭐 불안감이 있다. 이러면서 지금 표면적으로 세 가지 반대 이유를 들고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첫 번째는 통학로, 위험한 통학로에 대해서는요. 네. 그게 정말 진심이라면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지 네. 무조건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네. 설명이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의견 수렴을 않았다. 밟지 않았다. 제가 얼마 전에 마포에 당일리 그 화력발전소가 이제 지하화되면서 그 공간을 이제 주민 편익시설로 네. 하면서 주민 설명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마땅한 주민 설명회죠. 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학교 행정은 1차적으로는 서울시 교육청 소관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학교 운영위에서 그 부분을 뭐 약간 심의하거나 네. 심의사항도 저는 필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거지 지역 설명회를 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미 번째는- 그런 부분에서는 네네. 그 성일중학교 학부형들한테 그런 부분의 설명이나 그 합의를 다 이미 그런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3차 설명회도 갔었는데 이미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해서 그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3차 설명회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왔을 때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 공단이나 교육청의 그 설명회 자체를 아예 묵살을 해버렸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 네네. 예. 어느 분은 처음에 앉아 있었는데 네. 누군가의 진디주의에서 앉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그 자리를 완전히 헤집어 버린 거예요. 설명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네. 귀를 막았고 눈을 막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절차도 밟았고 의견 수렴하려고 했는데 네. 전혀 수용 자세가 안 되어 있었다 그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중학교 건물인데 고등학생 정도 나이 먹은 아이들이 드나드는 게 불안하다. 이 부분도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중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초등학교도 네. 초등학교 중학교도 같이 네.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특히 많죠. 부설 뭐 초등학교도 대학 내에 네. 여러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 대학 저기 부설 초등학교도 그렇고 네,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정말 이웃이고 중고등학교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그 있고. 성장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왜 위험 존재로 보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그러면 않습니다. 이거 세 가지 이유를 그러면 회장님이나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는 하나의 그냥 표면적인 이유로 보네요. 네. 그러면 진짜 반대하는 실제 이유는 뭔가요? 추측하자면 대부분이 이제 그쪽 땅값이나 집값 하락? 네, 예, 예. 그런 걸 많이 이제 뒷이야기처럼 네, 네. 걸 이렇게 지나치면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거는 굉장히 그 풍문이나 네. 아니면 그 입소문에 의한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마포구에도 네. 저희 학교에 네. 우진학교라고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 네. 주변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네. 그러면 그 초등학교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위험하면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젠 사실 제가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가면 오히려 시선들이 불편하고요. 이 지역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푸르메 어린이 재활병원이 이제 내년에 네. 개관을 합니다. 4월에. 그 처음에 그 개관 그 설명회 할 때도 굉장한 네. 인비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에 이제는 어떤 문화 공간이 하나 생기고 수영장도 생기고 도서관도 생기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더 많이 그쪽으로 오히려. 이사를 가고 있고요.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좀 척박하잖아요. 네, 예. 도시가 조금 썰렁한데 그런 하나의 문화 공간 병원이면서도 문화 공간의 하나의 그런 덤으로 얻는 그런 걸로 생겨서 주민들이 오히려 이제는 뭐 얼마나 환영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것도 좀 필요해요, 사실. 네, 그죠? 네. 물론 님비 현상 얘기하셨지만 좀 주민들의 반발이나 반대를 뭔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조금 더 개방형으로 그분들도 같이 참여시키는 그런 조금 진전된 정책도 필요해 보이네요. 어쨌든 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뭐 우리 서울 코리아월드가 뭐 공사가 때때로 중단되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이미 끝장 토론이라는 걸 통해서 네. 합의가 됐었는데 24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가 됐었는데 네. 24일 당일 돼서 24일이라는 게 지난달 11월 24일을 얘기하는 예. 거죠? 예, 예. 24일 당일이 되어서 그 새벽부터 저희 부모들도 몇 분 이렇게 나가 계셨는데 그쪽에서 공사 차량이 이제 8시 반, 뭐 10시, 11시 이렇게 차량들이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이 다 막고 계셔가지고 공사 공사를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네. 하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다시 이제 공사는 하고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나서서 진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29일 날 29일 날 하셨고요. 그죠? 했었죠. 반대로 또 그 반대측 또 지역 주민들은 또 뭐 결사 반대 이러면서 또 뭐 약간의 몸싸움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유일한 그 시간 이외에는 네.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전에 그 시간, 특히 이제 초등학교는 오전, 중학생은 이제 오후 좀 늦게까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도 마음만 있을 뿐이지 솔직히 참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솔직히 거기 주민들은 모두 어쨌든 건강한 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 때나 나올 수 있지만 저희 부모들은 거기에 한번 나가는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그 열악한 상황을 안고 그렇게 나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솔직히 성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그쪽에서는 그래서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각 구마다 복지관이 있어요. 네네. 복지관에 성인 장애인 분들이 네. 다 이용하죠. 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복지관들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주변은 다 땅값이 내려갔나?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위험 인물들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나? 그렇지 않거든요, 결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낭설이고 별 그렇죠. 근거가 없다. 반대하는 분들 뭐 8분인가 이분들하고 결국 서울시교육청 조영 교육감이 좀 만나서 아까 소위 말하는 뭐 끝장 토론을 했다고요. 네네. 예.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 이후에 바로 보니까 뭐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토론의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해놓고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합의한 게 거. 두 개 모양 하나인가요? 어떤 합의가 일단 이루어졌죠? 그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그 합의가 법에 의해서 됐었다는 거죠? 3개월은 네. 그 공사를 재개하는 걸로 합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 공사 당일에 가서 이제 하려고 주민들이 또 하니까. 그 반대를 해서 그날 애를 먹었었죠. 그랬더니 하여튼 그 공사마저 그래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됐었다. 네. 그랬다는 거죠. 예. 또 뭐 일부 그 지역 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에 여기다 꼭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교육청 이제 소관이긴 한데 네. 교육청의 얘기를 빌리자면 많은 그 학교들 중에 유휴 공간들 있잖아요. 네. 그 공간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거기가 성일중학교가 된 그쵸. 거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장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이런 네. 가까운 곳을 찾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거기가 된 거지. 그리고 거기가 된다는 자체가 그 말씀을 주민들이 한다는 자체가 좀 무아해요. 어디나 구마다 아까 복지관이 있는 것처럼 네네. 다 있는 것처럼 교육청 소관의 커리어 월드기 때문에 네. 그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땅 안에 그걸 하는 건데 네. 아니 왜 하필이면 여기다 하냐 이제 이러면서 그쵸. 요새 말들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글로컬 타워요, 그죠? 네, 이거는 뭐 용두동에 있는 장애 네. 복지 종합시설인가요? 네. 그런 것처럼 다른 대안을 찾지 그러는데 그걸 추진하시는 분이 얘기를 예. 하셨는데 네. 그 공간에 우리 그 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없고 이미 다 내정이 되어 있고 네. 거기는 교육청에서 엄청난 세를 내야 되는 공간이에요. 네. 근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유휴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돈을 그러면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의 예. 그 경비가 낭비되는 성일중학교 거잖아요. 안에 유휴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렇죠. 교육청 입장에서는.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네. 거죠. 그게.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반대측 주민들 일부는 여전히 그 장애인 부모들의 마음, 뭐 모르는 건 아니다. 그러나 공존은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한 운동장을 두고 양쪽이 쓸 수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장애인 센터라도 반대한다. 왜? 성인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주장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또 반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을까 의문이 들고요. 막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왜 여기여야만 하는가라고 네. 질문을 했다면 왜 여기는 안 되는가라고 네. 저는 역질문을 하고 싶어요. 거기 나오는 지금 말이 저희가 일반 사회를 살면서 성인을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중학생을 가족 간에도 있고 이웃에도 있는데 그거는 용납을 하면서 한 공간에서 부딪히는 거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거든요. 비장애인 센터라도 반대할 거다? 이 말은 정말 그리고 말을 하기 위한 말을. 그러니까요. 그건 좀 진정성이 좀 떨어져 보이고 그 다음에 성인이라서 반대한다. 그러면 그렇죠. 얘기하면서도 다시 웃고. 그러니까 성인이라서 이해가 안 성인들이 학교에 드나드니까 반대한다. 지금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랬더니 한 복지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22년 동안 그 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했는데 그렇게 원강 따면 장애인 복지관의 박수련 원장님께서 그러면 그분은 네. 그 22년 동안 네. 위험 속에서 살 것인가? 장애인이 뭐 위험한 존재인가? 네. 이렇게 참. 네, 그리고 저는 님비라는 그거를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네. 정말 우리가 그런 원자력이나 무슨 폐기물처럼 인간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가슴이 다시 한번 아팠어요. 그러면서 사실 저도 저희 아이가 장애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역지사지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더 낮은 곳을 보지만 반대는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환영을 하진 않았겠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반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물론 뭐 같이 하고 힘 실어주고 다시 말하면 동량을 못 줄 망정 쪽박은 우리가 깨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데 뭐 도움을 주거나 힘을 실어주진 못하더라도 네. 또 그거를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또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또 무너지고 아플까.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성일중학교 안에도 특수학급이 있고, 그죠? 그 안에서 장애 아이와 비장애 아이들이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고 있다면서요. 네. 저희도 이제 어릴 적 성장 과정을 보면 네. 특수학교가 그래도 조금 그 눈높이에 맞춘 개별 서비스나 이런 네. 시스템이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결국 우리는 사람 속에서 관계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저도 어렸을 적에 특수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지만요. 그 지역에서 특수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타구로 멀리 다녀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지역에서 관계를 맺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다녀야 되고 지역에서 어떤 일인지 모르고 관계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네. 통합 현장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어렸을 적에 순수할 때 그 아이를 같이 알아감으로써 이해를 하는 거죠. 그거는 장애 이해 교육으로도 안 되는 거고요. 어떤 이론보다 더 중요한 삶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 아이나 지금 국장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는 일반 학교를 다닌 네, 거죠? 네. 특수학교가 아니라. 네. 다니고 있는데 네. 반 아이들과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반 아이들도 선생님이나 부모들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절로 인성교육이 되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국장님 아이가 지금 발달장애 아이인데 초등학교 네네. 2학년이요? 네네.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아이로 인해서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 아이를 보면서 오히려 도움을 굉장히 도움을. 예, 그렇죠. 저절로 인성교육이 되고 네. 배려라는 걸 배우게 되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데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같이 만나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는 사람이 꼭 다른 사람한테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존재 자체는 누구나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상대한테 도움을 주고 상대도 예.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있듯이 장애를 가진 사람도 분명히 네. 비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이 장애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이들이 성인이어도 굉장히 순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 성인을 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해맑아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삶의 여유가 생겨요. 네. 근데 솔직히 비장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신적인 그런 혼란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에 비한다면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굉장히 밝게 비춰주는 아이들인 철들지 거예요. 않은 어떻게 보면 해맑은 그러니까 영악함이 전혀 없잖아요. 사실 그냥 그쵸. 좀 순진무구한 아기 때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성일중학교 문제가 터지니까 한 그 발달 장애 아를 둔 특히 중증 그 발달 장애 아이를 뒀네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우리 딸이 지금 20살인데 아직도 그 기저귀를 차고 있다. 우리 딸은 도대체가 어디 가서 배워야 되냐, 갈 데가 어딨냐 이런 아직도 차별과 질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그 굉장히 그 눈물 어린 호소를 한 글을 제가 가슴 절절하게 봤는데 대체적으로 분리교육을 안 하고 통합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 때 네. 중학교의 통합이 의미가 있는가 네.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걱정을 했는데 어느 학부모님께서 왜 어른들의 눈으로 보느냐 우리 아이는 집에 오면 우리 아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안 만날 것도 아닌데 왜 어른들의 눈으로 그런 걱정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희망이 있구나. 다 님비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 아이가 아까 말한 그 존재함으로써 그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요. 저희가 그게 불편하다 해서 특수학교로 가면 네. 저는 더 격리 상태가 되고
저희가 말할 때 비장애인들 얘기하잖아요. 장애가 예고되어 있다고.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첫 번째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사회가 너무 차별을 더 부추기는 그런 지금 사회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목고니 뭐니 이런 자체가 이미 자꾸 차별을 두는데, 차별을 두다 보면 아무리 특목고 안에서도 또 차별을 하게 되고, 사람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내가 차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또 차별당하고 있거든요. 그 문화 자체가. 그렇죠. 근데 그 문화가 바뀌고 그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답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도 그 속에서 왜냐하면 비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터 출발점인데 그게 기성세대가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한 아이들인데 기성세대 그 논리로 더 악화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비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나 각 구청별로 지금 세워진 진로 체험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다양한 진로 체험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정작 그 장애 학생을 위한 어떤 직업 진로 체험 센터 이런 건 뭐 전혀 없는 모양이에요? 마포구에도 상암동에 보니까 직업 진로 지원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었고, 네. 저도 학교 학부모 코치단, 진로 코치단이 되어서 친구들을 인솔하고 은행에도 다녀오고 네. 했습니다. 또 정말 세팅된 현장에서 아이들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네.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하고 봤더니 뭐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의 이유로 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놀랬었고, 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데 사실 비장애인 친구들 직업 체험 박람회도 정말 코엑스 같은 데서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네. 따로 저희만 분리해서 따로 할 생각하지 말고 그 영역에서 한 코너만 해도 우리 네.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소통 그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정책이 누군가가 하는가, 그분한테 정말 장애인 손자, 친척이라도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직업 체험 교육이 왜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네. 직업 부모들도 부모 교육을 많이 받는데요. 네. 사실 부모들 자신조차도 사회 환경이 이렇게 척박하다 보니까 무슨 직업을 갖나. 네. 그리고 기존에 좀 잘할 수 조금만 약간의 지원만 해주면 네. 자립하고 지역에서 통합하며 살 수 있는 친구들도 그런 인식이나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다시 취업을 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과정에서 부모들이 이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 이게 정책이 정말 거꾸로 가는지 5년 전, 10년 전보다 퇴보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퇴행한다. 네,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있어도 그냥 벌금 내고 말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사회 인식이나 전반적인 그런 풍토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정말 집을 나서는 순간 생산성이 시작된다. 그렇잖아요. 저희도 집을 나서서 타인과 만나서 관계 맺고 자극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고, 또 제가 좋아하는 포스터가 있는데, 일은 장애를 넘는 힘이다. 일은 장애를 넘는 힘이다. 네,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요. 정말 그 어떤 근로 노동을 해서 어떤 돈이라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걸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고, 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도 해서 그 사람의 기쁨도 볼 수 있는 이런 소소한 것들이 삶의 한 형태이고 일상인데, 저희 아이들은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이게 안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실은 학령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부모의 힘으로 아이들의 희망을 만들어 가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결국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서 취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이 다른 것처럼 저희 아이들도 능력이 저희 아이들만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게 당연히 성인이면 누구나 가질 권리고 또 그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장애인보다 어떻게 보면 장애 학생들에겐 더 촘촘한, 더 섬세한 직업 교육이 사실 필요한 셈인데. 그렇죠. 더 절실하고 더 오랜 세월의 그 교육 기간이 필요한 교육 거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숙련도 아이들은. 높이기 위해서도. 네, 근데 네. 그게 지금 간과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직도 사회 인식이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일 자리에 그 우리 아이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도 많이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맞추는 시스템도 그러니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눈높이 네, 정말 교육이라고 그 말하는 아이를 것처럼. 능력으로 평가해서 인간 절하로 보는 거는 그 개인의 한 삶에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정말 그 불편한 시선들, 안 돼 보이는 시혜적인 그런 시선은 저희들은 정말 거부하거든요. 받고 싶지 않고요. 동정적 시선. 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더라도 좀 어디가 아파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 자체로 저 집은 불행하겠다. 뭐 얼굴은 잘생겼는데 쯔쯔쯔 이런 시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 시선도 사실 네.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미흡한 상태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는데 아까 어울림이 필요한 시대다 이러면서 한 고등학생의 일침 이것이 아주 일파만파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접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소회를 솔직히 말씀해 주신다면. 너무 고등학생이 그런 글을 썼다는 자체가 너무 감동이었고 그런 생각을 가진 또 학생이 그거를 또 표현을 해서 그 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을 용기 있는 하고 행동이다. 예. 예. 그걸 통해서 또 희망을 저는 봤어요. 아, 저런 사람, 저런 학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아직 희망이 있고 그 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사회가 항상 수직적으로만 보고 위에 서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평적 시야로 보고 끊임없이 사회적인 운동이나 아니면 함께 살아가고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또 사회가 굴러가잖아요. 네. 세상은 어차피 어느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누구 하나가 위에 섰다고 해서 그 사람만 존재해서 사회가 그렇죠. 끌어가는 네. 게 아닌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고 다른 그 비장애 어머님이나 그 주민들도 그 글을 읽고 본인들도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이 학생 얘기가 누구나 다 사실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사실 우리가 다 예비 장애인인 셈이고. 그렇죠. 저희도 네. 저희 부부는 너무너무 건강하고 네. 남들이 얘기할 때는 에너다이저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저희도 저희 아이가 그런 아이로 태어날 줄 몰랐어요. 생각도 생각 아무도. 못 누구도 했던 모르는 거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내 손자가 아니면 내 친구가 이럴 수 있거든요. 네. 사고든 뭐든. 그러니까 그걸 정말 이렇게 행동으로 그냥 있어도 되는데 행동으로 나서서 표현해 준 게 되게 고마운 것 같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이제 답답했겠죠. 내가 장애인 친구들하고 지내보니까 부끄럽죠. 정말 문제가 자기가 없었는데 살고 왜 장애인 시설이 학교 안에 들어선다고 그래서 어른들이 저렇게까지 반대하지? 이해가 안 됐던 거겠죠. 그 행동 자체가 그냥 어떤 캐치프레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빨간 띠를 두르시고 네. 좀 과격한 행동으로 하셔서 그 친구도 조금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뭐 구구절절 옳은 말이면서도 또 정말 그 표현도 그렇게 정확한 표현, 굉장히 그 어른스러운 표현을 그래서 어른들을 좀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고등학생이었다. 뭐 그렇게 평가가 되네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우리 조영 교육감께서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나오면서 이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 교육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한 그 가장 어려운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장애 학생을 위한 어떤 지원 확대 약속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 입장을 교감 직접 또 만나 보셨다면서요? 네, 네.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하도 답답해서 네. 그 서울시 교육청을 찾아가서 1층 로비 한 50여 네. 명의 저희 부모님들이 그 좀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네네. 듣고 싶어서 가서 뵀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정말 공사가 재개된다고 하고 그렇게 네. 자꾸 충돌이 되니까 많이 화가 나신 부모님들도 많으셨어요. 그렇지만 네. 그 감정을 누르고 네네. 그래서 갔었는데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강행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조금 축복 속에서 오픈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기왕이면. 네, 그 말을 듣고 사실은 그 자리에서는 정말 그 말씀도 맞다 하고 조금 깊은 늦더라도 생각이 더디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이나 주민들을 네, 좀 더 이해시키고 온화하게. 설득시키면서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신 그래서 모양이죠. 네. 그래 속이 깊으셨구나 하고 네. 왔는데 네. 그 다음에서 계속 설명회에서 정말 끝장 토론이라고 했는데도 끝장 네. 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약간 좀 미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거는 전 교육감님의 공약이었고 이전 교육감의 시작을 했고 공약이다. 본인의 네. 책임이 아닌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반신반의했고 조금 더 현재 정말 그런 아까 조금 말씀하신 그런 혁신적인 교육감님이라면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그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어떻게 보면은 타협이잖아요. 네네. 그 설득이고 심리전이든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이렇게까지 정말 주민들과 학부모와 대치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았으면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그래도 조금 어떤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항상 어디든지 그렇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지만 그것도 소통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교육감님이 어떤 역량을 보여줄 그런 또 기회일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좀 공약 기대하고 실현 있습니다. 차원에서 한두 개씩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이 사실 꿈틀 카페라고 그래서 대강 내용 아시잖아요. 그 네. 특수교육 대상 그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의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 교육청 1층에 그런 꿈틀 카페를 또 개설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성일종 안에 있는 커리어월드 문제도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잘 하실 듯한데 그러나 그렇겠네요. 교육감님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또 교육청 공무원들의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두 분 다 어쨌든 장애 아이를 두신 부모님인데요. 뭐 정말 그 장애 아이를 둔 학부모의 그 피눈물, 애완 이루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 많을 듯한데 그래도 그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고 또 정말 이해 안 되고 화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좀 한두 가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저희도 사실 그 특수교육지원법이라는 것이 네. 그냥 알아서 생겨진 법은 아니거든요. 네. 전국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삭발을 하시고 단식을 하시면서 인권위에서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일종의 쟁취한 거죠. 그렇죠. 스스로 주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예. 저는 그래도 그 법의 의력은 있다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정말 이제 다른 학교로 가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문은 열렸는데 네. 저희들이 쓰는 말 중에 물리적인 통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문은 열어놓고 지원 체계는 미비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조금만 지원해도 대주는 친구들도 당연히 특수학교로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 네.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 통합하는 것도 부모의 엄마의 용기, 선택, 네. 용기 있는 선택이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수학교 좋아요. 좋고 지원 체계도 좋은데 결국 이 친구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졸업 고등학교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지향하는 통합적인 사회 통합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특수학교에서 통합적인 그런 지원 체계가 얼마나 있을까, 네. 지역에서 그런 연계나 네트워크가 있을까요? 네. 그게 많이 정말 점점 분리로 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저 엄마 심정으로는. 우선 이제 정책에 대한 그 네. 화나는 부분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선진국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소득 보장이나 네. 아까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커리어월드가 직업 체험 센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소득 보장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직업 활동하는 게 이 장애의 경중에 따라서 직업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네.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의 팽팽한 생산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보호자급장이나 이런 데서 생산성을 요구하니까. 예, 요구하고 그것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예, 거기에 있는 그거 센터를 운영하는 원장님이 파스 붙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솔직히 좀 화가 나요. 이 정책에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이 이미 밖으로 나가는 그 자체가 아까 회장님 얘기하신 생산성이고 네. 자존감이고 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사람한테 굉장한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걸 주기 때문에 굉장한 행복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주 중증에 거의 누워만 있는 친구들도 네. 어떤 옆에서 도움을 주면서까지 그 직업 체험이나 그런 걸 하게끔 해주는 데가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런 정책이나 시스템이 너무너무 솔직히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식이, 우리 많은 그 사회적인 인식이 차별이 너무 심하고, 차별, 편견 네. 이런 게. 네. 그렇죠. 수평적인 아직도. 시야가 아니라 지금 모든 그 사회 자체가 수직적인 걸로만 요구를 하고 있어서 더더욱 그 수직적인 시야로만 보게 되는 게 점점 그게 다라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다문화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적응을 못하고 소외되고 있고, 그늘진 사회적 그쵸. 약자 일명. 탈북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쫓겨나다시피 네. 그렇게 가고, 이미 이런 거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붕괴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저희 아이가 아무래도 장애가 있고 인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같은 또래 아이들의 배려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저희 아이도 아이들을 좋아하고. 네. 그러나 이 같이 그 의식 수준이나 그게 또 언어 소통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놀다가도 다 이렇게 어디론가 가버리고 아이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 네. 굉장히 솔직히 가슴이 아파요. 아, 그렇겠네요. 근데 그것 또한 저희 아이가 겪어야 되는 거고, 저희 아이도 그런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걸 익혀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비장애 아이들도 저희 아이와 있음으로 인해서 또 그들도 배워나가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서로 다르잖아요. 장애인과 비장애, 또 장애도 여러 장애가 있어서 다르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 다름에 따라서 그야말로 다르게 지원하거나 다르게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은 한 가지 방법으로 획일화하고 못 따라오면 마치 또 아까 얘기한 낙오잖아. 그냥 무시하고 차별 또 편견, 특히 아까 회장님 얘기하신 뭔가 그런 다르게 지원할 제도적인 지원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금 뭐 베푼다 시혜적인 그런 시각이라든지 동정어린 시선 이런 거를 볼 때 오히려 장애인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말도 못하고, 그죠? 더 가슴 아플 뭐 이중에 어쨌든 이중고를 겪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조금 뭐 지금 뭐 좀 시급하게 달라지고 좀 좋아져야 되는 것은 어떻게 좀 좋아지고 달라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것이 네. 그 존재를 알게 되니까 사실 저희도 자아 성취도 하고 싶고 그런 욕구도 많은데, 자식이 행복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네. 자식이 차별을 받고 있고 행복하지 않은데 저의 행복이나 성장을 위해서 뭘 한다는 거는 좀 아직은 저는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제가 아까도 희망이라고 말했지만, 저 이렇게 힘들게 활동하는 것이 희망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고 또 행동으로 하고 하면서 지역에서 자꾸 존재감을 나타내고,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침에 그 출퇴근 시간에 네. 그 휠체어 탄 장애인이 그 만원 버스를 타려면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가져오지 않겠어요? 네. 다른 사람 비장애인에게는 불편하지만 그 사람은 생존권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누가 더 배려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저는 배려가 아니라 권리라는 말도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철에서 장애인석을 배치해 놓는 것이, 왜냐하면 똑같은 경쟁으로 출발했을 때
그렇게 동등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사회적 약자고 임산부도 배려하는 거고 그런 문화는 이제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 같은 그런 동지애로 가져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무슨 정책으로 가고 꼭 어떤 제도가 돼 있어야지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하도 너무 자본주의 시대로 가다 보니까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 그렇죠. 가는 거는 이해는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자꾸 분리하지 않고 자꾸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아마 그분들은 저희 아이들이 버스에서 소리를 내거나 또 어떤 과잉 행동을 했을 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게 일상이고 우리 삶의 한 형태거든요. 그런 그러니까요. 시선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또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아이랑 이렇게 넘어졌는데 버스에서 그 기사님이 이제 그랬는데 창피해서 우리 얼른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청년하고 어떤 아주머니가 얼른 와서 일으켜주면서 네. 그 아저씨를 기사님을 나무라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네. 제도나 정책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지역의 그런 시선, 따뜻한 마음, 함께하고자 하는 손 내밀어주기 이런 게 정말로 힘들었다가도 그런 누가 웃으면서 이렇게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주면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지역의 방송에도 많이 나갈 테니까 정말 남의 문제를 네.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분들은 잠깐이거든요. 저희는 그럼요. 이게 정말 사회 문제가 돼서 그 마음으로 저희는 정말 사회 문제가 돼서 정말 가족 동반 자살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어느 나라인지 몰라도 그 고속도로를 내다가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 뽑아버리면 그만인데 그 나무를 피해서 이렇게 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나무 하나를 위해서 그 배려, 존중 그거 보면서 굉장히 야, 이건 정말 생명 논리구나. 네. 저는 그 장애에 대한 생각이나 그 시각도 그래야 된다. 아까 막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네. 근데 같이 달리기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토끼는 토끼에 맞게 해야 되고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해야 되는 건데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자식을 위해서 어떤 부모가 네. 그 어려운 난간을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그 자식이 장애가 있으면 더 하겠죠. 그러나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자식을 위해서 어떤 이런 행동가나 활동가로서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활보 제도가 있어도 네. 아이를 또 돌봐야 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그 시간적 내기도 어려울 거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시간을 내서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기 개발이나 네. 자기 심리치료나 이런 거 자기 건강을 위해서 네. 솔직히 시간 내는 게 솔직히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그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네. 저희와 함께하는 그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한 지원이나 후원이 네, 안 돼 있죠. 후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히 저희는 절박해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의 경비를 줘야만이 그 전문가가 와서 일을 하는데 저희 부모들은 아직 그만큼의 역량이나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예, 아직은. 떨어지고 소위 말하는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 중심의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그 사회복지사들도 굉장히 많고 특수학교 졸업생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런 인력들을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을 좀 솔직히 해줬으면 해줘야 되는데 좋겠어요. 아직 처우가 그분들이 열악하고 아직 그렇게 사회적 대우가 높지 않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저도 네. 자, 아까 저희 아이 때문에 성장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하면
누가 장애인이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아프리카는 어느 나라 가면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서 거기 외소증 같은 그런 작은 친구들이 있어서 거기 가면 큰 사람이 장애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관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손상이라고 꼭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 손상이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다운 증후군 친구들을 그 아기 때 염색체 검사를 해가지고 인공수정 과정에서 네. 팩이라는 말을 써도 되나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듣고 네. 와 이게 정말 이거 독일 나치주의인지 그거를 우수성을 감별해가지고 인간인데 네. 정말 카톨릭 저도 신자지만 이런 시대가 정말 됐는가 이게 과연 이 시대로 끝날 것인가 다시 한번 도덕적인 그런 게 무너지면 저는 다른 희망은 없다고 보거든요. 정말 우리 그런 친구들이 정말 쓸모가 없는 어떤 그 경제 논리에서 정말 그런 건지 정말 불쌍하게 보지 말고 그 다름으로 봐서 그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나도 사람이고 그 기준을 누가 세우냐가 문제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 우리 아이들보다 많이 그 사춘기 때도 다른 친구들도 많이 네. 힘들잖아요. 우리 아이들만 네. 그렇게 과잉 행동이라는 것이 의사소통에서 그게 원활하지 않다 보면은 왜 우리도 더 과한 행동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지원을 해주지 않고 그렇잖아요. 언어로도 할 수 있고 눈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우리는 언어를 못하면 네.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다리가 불편하면 휠체어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요즘에 이제 언어가 꼭 눈빛이나 네. 언어만 의사소통은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런 지원 체계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은 많은데 그래도 부모들이 이제 부모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들의 힘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일 고려대 학내 게시판에는 고 김수영 시인의 유작 김정일 만세를 패러디한 대자보가 걸렸습니다. 전두환 만세, 김수영. 전두환 만세,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잠 못 자며 취업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을 응원하는 이번 주 한 컷이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방송 잘 보셨습니까? 비단 서울 커리어 월드만의 일일까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장애인과 그리고 장애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오늘도 이런저런 편견과 고정관념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볼 때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 멀었다는 생각을 떨쳐내기 힘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장애 자식을 가진 부모의 소원이 자기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 수준이 그 사회와 그 나라의 수준을 알려주는 척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애인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그 통합적인 지원이 거의 부재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훨씬 못 미칠 때 이미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더 확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육하는 공간에서만이라도 장애, 비장애 나누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리와 격리가 아닌 통합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방법을 일찍부터 몸에 익히고 더불어 함께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애인이 편리해야 비장애인도 편리하고 장애인이 행복해야 비장애인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